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한 주간의 업무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8월이 중순에 접어들었네요. 이번 주에는 내일 모레 수요일에 광복절이 있어서 한국에서는 주중에 휴일이 끼어있는 주간이기도 하고요. 주말에는 또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게임이 시작을 하게 되죠. 8월의 한복판에서 오늘의 뉴스 필리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비 소식 전해드려야겠죠?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냐고 물어보면 아마도 10중 8구는 비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정말 지난 주말 동안 필리핀, 특히나 수도권이 메트로 마닐라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당초 필리핀 기상청 빠가사의 예보와 달리 태풍 카딩이 필리핀을 벗어나지 않고 머물면서 주변 열대 저기압과 합해져서 그 세력을 키웠던 건데요. 수증기를 한껏 머물고 있던 이 열대 저기압에서 주말 내내 비를 쏟아냈습니다. 이 태풍 카딩, 국제명 야기는 당초 이번 주말쯤 우리나라 서해상 쪽으로 진입을 할 것으로 보도가 되었었죠. 그런데 한반도 상공에 자리 잡고 있는 뜨거운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번 태풍도 올라오지 못하고 필리핀과 대만 사이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결국 마닐라가 물에 잠기게 된 건데요. 필리핀에서나 한국에서나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비가 이렇게 내리면서 지난 토요일 저녁에는 마리키나 리버가 한계 수위에 다다라서 경고 3단계인 시그널 3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다행히 일요일 새벽에 접어들면서 차츰 그 수위가 낮아져서 범람 위기에서는 벗어났습니다. 마리키나 리버는 이렇게 위기를 벗어났지만 사실 인근 안티폴로로 향하는 마르코스 하이웨이는 주말 내내 물속에 잠겨 있었는데요. 이 지역은 특히나 메트로 마닐라 전체에서 가장 지형이 낮은 곳이라서 우기철이면 매번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역시 적잖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마리키나 외에도 지난 주말에는 사실상 메트로 마닐라 전체가 침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SNS를 통해서도 사진과 영상들로 각 지역별 침수 상황이 공유되고 서로의 안전을 전하는 내용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개인들의 움직임과는 달리 필리핀 정부나 메트로 마닐라의 각 시에서는 침수 피해에 대한 특별한 조치나 공지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냥 하루가 지나면 다시 물은 빠지겠지만 이로 인한 피해와 이후 복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럴 때일수록 민관의 노력이 더 필요할 텐데요. 수재민들에 대해 임시보호소를 마련해 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것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오후부터 일찌감치 메트로 마닐라 지역 내 각 시티에서 왈랑바속 클래스 서스펜션 공지가 나왔었죠. 오늘도 비 소식이 있는데 아무쪼록 비 피해는 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은 에드사의 1인 탑승 차량 규제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도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MMDA가 내일 모레 오는 15일 수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소식, 그러니까 운전자 혼자서 탑승한 차량에 대해 러시아어에는 에드사의 진입을 금지하겠다는 소식 이후 시민들이 무척 냉담한 반응을 보였었죠. 일전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려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흐지부지 된 적이 있어서인지 이번에도 역시 이런 조치가 정말로 시행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되는 건데요. 일단 MMDA에서는 일주일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해 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교민들도 그리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데요. 에드사의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의 조치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드 리마 의원도 이 조치에 대해서 빈부의 차이를 확대하게 될 정책이라고 비판을 했고 운전사까지 고용하는 부자들에게는 1인 운전자 차량 규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레이스포 의원도 대체 노선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생각들이실 텐데요. 한편 MMDA는 매일 30만 대의 차량이 에드사를 이용하고 있고 그 중에
24만 7천여 대가 승용차, 그 승용차 중에 70%가 1인 운전자 차량, 그러니까 나홀로 차량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어떤 묘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월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뉴스가 많기도 하고 마지막 뉴스는 짧은 걸로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그랩이 그랩 어플에 위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SOS 버튼 기능을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일이죠. 파라나케에서 그랩 드라이버가 피살 당했던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후속 조치로 바로 이 SOS 버튼 소식을 전했네요. 이 버튼은 그랩 어플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랩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실 때 이 어플을 실행하고 있다가 뭔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바로 이 버튼을 눌러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건데요. 고객과 드라이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SOS 버튼이 작동되면 신고자의 위치가 경찰에 전송이 되는 건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신분 인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이용자 중 10만 명 정도는 본인 인증 없이 그랩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계정들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랩에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이 준비한 오늘 월요일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비 때문에 수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이니만큼 커피 한 잔씩 드시고 활기차게 하루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